네, 반갑습니다. 피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촬영 장비 중에서요, 드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론 촬영을 시작한 지가 2017년부터였으니까요. 아마도 전국에서 부동산 관련 유튜브를 하시는 분 중에서는 아마 제가 최초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촬영을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매빅 프로입니다. 기종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DJI사에서 나오는 매빅 프로 1이고요. 지금은 매빅 프로 2까지 지금 시판이 되고 있죠. 드론을 제대로 좀 배워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가 드론들도 많이 나오지만 개인적으로는 매빅 프로 2 그걸 매입하셔서 좀 연습을 하시고 부동산 유튜브에 접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먼 거리까지도 이제 날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상당히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한번 드론을 띄워서 여기저기 찍을 때도 상당히 좀 유용합니다. 자,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매빅2 같은 경우는 풀 패키지를 제외하고요, 한 150만원대 하더라고요. 그렇게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는 멀리까지 촬영을 하고 싶진 않다, 비용 부담이 크다 하시는 분은, 저는 사용을 안 해봤는데요, 사거리라든지 기능들을 제가 종합해 보니까 매빅 미니라고 새로 나온 게 있거든요. 40만원대 초중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사용했던 셀피 드론 스파크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사거리도 넓고 배터리 소모 부분도 감안을 했을 때 훨씬 스파크보다는 좋은 것 같으니까 매빅 미니를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드론 촬영을 꼭 해야 하나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면 좋아요. 그런데 드론 촬영이라는 것이 사실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상당한 노력도 또 필요합니다. 우리 자동차처럼 조종을 잘못했을 때는 어디 부딪히거나 추락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조종을 하는 그런 연습하는 시간,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긴 하죠. 본인이 다루는 매물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성의 차이가 좀 크긴 합니다. 자, 아파트나 뭐 상가, 원룸 이런 거는 사실 꼭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아파트 매물을 좀 올려봤는데 드론 촬영을 하니까 예뻐 보여서 그러는지 아니면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서 그런지 훨씬 구독자도 빨리 늘고요. 실제 매물 접수도 잘 되더라고요. 저희가 아파트 담당하시는 분이 잠깐 계시다가 지금은 없는데 그때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보니까 실제 문의가 꽤 오더라고요. 아마도 차별성인 것 같아요. 일반 유튜브나 일반 블로그 혹은 일반 영상 촬영하시는 분보다 이걸 공중에서 띄워서 아파트의 주변에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서 찍으시면 안 돼요. 멀리서 이제 촬영을 하니까 그런 게 좀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차별화 부분, 전략적인 부분에서 있어서는 아파트든 원룸, 뭐 상가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매물 위치가 이제 오픈되면 문제가 되니까 상가는 좀 안 하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아파트는 이것도 해볼만 해요. 자, 그리고 비도심권의 전원주택, 토지, 일반 주택, 촌집 이런 것들은 이 드론 촬영을 했을 때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저희가 이걸 촬영을 해보니까 일단 매수인도 신뢰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걸 멀리서 이제 찍어서 매물의 주변 여건까지 다 보여주니까. 그리고 매물 접수도 잘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상세하게 다른 중개업소와는 다르게 드론 촬영을 해서 매물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런 중개업소가 있구나, 나도 의뢰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실제 매물 접수가 좀 잘 됩니다. 자, 이게 드론의 차별화 전략이기도 하죠. 또 이것과는 별개로 제가 중개업을 하기 이전부터 아쉬웠던 것이 토지 부분. 토지를 저희가 매수자 입장에서 찾을 때는 이 드론으로 공중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촬영하는 게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걸 접목해서 해보니까 토지의 현황, 토지의 모양이죠. 이런 것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촌집이나 뭐 비도심권의 전원주택 뭐 이런 것들은 주변에 이제 민가가 얼마나 있는지, 진입로가 어떤지 이거를 공중에서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매수자 입장에서는 감사한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드론입니다. 신뢰도와 매수자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 장비에 익숙해지려면 내가 좀 연습이 필요하고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드론 촬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그걸 거예요. 내가 매물을 촬영을 해서 올렸는데 주변까지 다 상세히 보여주게 되니까 내 매물이 뺏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실제 뺏기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드론을 촬영을 했다가 좀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드론을 제한적으로 살짝 띄워서 이제 주변보다는 그 매물의 현황만 살짝 보여주는 이런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해보니까 뺏기더라는 거죠. 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제가 2년 이상 유튜브 촬영, 이 드론을 띄우면서 촬영을 하고 결과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느낀 거지만요, 가능한 한 드론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매물을 촬영하느냐, 일반 매물 촬영은 드론 촬영을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빠른 컨택이 돼서 매물이 쉽게 팔릴 수 있는, 자, 이런 매물은 드론 촬영을 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컨택이 많은 매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도심권의 토지 중에서 평수가 작은 때 바다가 보이거나 차량 진입 가능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수요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자, 이런 매물 같은 경우 컨택이 됐을 때, 혹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이 나온 거, 이런 매물들,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많이 찾는 매물들은 촬영을 하는 것에 좀 신중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유튜브를 통해서 매물이 없는 타중개업소라든지 일반 업자분들, 자, 이런 분들이 드론 촬영 찍는 유튜버의 매물을 보고 쫓아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 채널 같은 경우도 타 중개업소나 일반 업자분들이 특히 타 지역들 정말 많이 따라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도인분하고 이제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찾아오고 이런 걸 저희가 다 압니다. 주변 마을하고도 다 이제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인 척 와서 다 이제 찾아보고 그런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내가 매도인분을 케어할 수 있는 돈독하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 괜찮은 매물이 접수가 됐을 때는 드론 촬영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꼭 내가 매물의 현황을 보여주겠다면 살짝 띄워서 주변이 잘 안 보이도록, 토지면은 토지 매물의 모양, 전원주택이면 전원주택의 모양만 이렇게 다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매물 있잖아요. 이 시중에 이제 많이 알려진 매물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가격대가 좀 높아서 쉽게 팔리지 않을 매물, 이런 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드론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 매수자분들이 컨택을 하든 안 하든 잠재 매도 고객분들이, 자, 우리 영상을 본다고요. 그 매물이 비싸든 싸든, 자, 이런 매물을 촬영을 상세히 드론을 찍어서 보여주게 되면, 아, 나도 저기 한번 의뢰를 해봐야 되겠다. 여기는 좀 다르게 촬영을 하는구나. 아우, 신뢰가 있다. 내 매물도 저렇게 보여주면 좋겠다 하고 의뢰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컨택이 되지 않은 그런 매물들은 드론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저희한테는 그래요. 아, 드론 촬영을 해서 주변을 너무 상세히 보여줘서 감사하다, 도움이 참 많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 매물 접수도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드론 촬영을 해주는 것 때문에 의뢰해 주시는 분도 꽤 많아요. 자, 이런 수준이 되기까지 내가 꾸준히 드론 촬영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물이 괜찮다, 쉽게 순환이 되거나 매수자 컨택이 쉽게 되는, 누가 봐도 현황이 괜찮은 혹은 가격이 저렴한, 중개를 하기 쉬운 이런 매물들은 주변을 찍는 것은 조금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거는 꼭 나만 알아야 되는 매물이다 하면 사실 현장만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탄력 있게 촬영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자, 토지를 다루실 분들은 드론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지 매물 접수가 주변 지인을 통한 접수 외에는 사실 온라인으로 통해서 접수를 하는 게 사실 내가 나중에 중개를 하기가 상당히 편한데, 드론 촬영을 하면 접수가 많이 됩니다.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또 어떠냐면, 내가 이런 촬영을 해서 내 채널이 좀 인지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도자분이 내 매물을 좀 의뢰하겠다라고 문의가 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촬영을 합니다. 드론 촬영분을 봤을 테니까 전속 중개 몇 개월을 해주셔야 우리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도 다 찍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노력만 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속 중개를 해주시면 우리가 드론을 잘 찍어서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중개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드론 촬영을 했을 때 내가 강점이 되는 거고 차별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드론 촬영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처음에 초보분들이 하시기가 어려워요. 저희도 드론 촬영을 많이 하니까 이제 요령이 생기고 뒤로 빠지면서 찍고 회전하면서 사이클 돌면서 찍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좌우로 가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액정을 보면서 이동하면서 매물을 벗어나지 않게 촬영을 하면서 요 밸런스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드론 촬영을 사진으로 찍는 거예요. 사진. 자, 전방 갔다가 측면 그리고 후방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찍는다든지 이런 몇 컷의 사진만 찍는 겁니다. 사진은 쉬워요. 적당한 위치에 가서 찰칵 찍으면 되기 때문에, 영상은 실제 내가 드론도 봐야 되고 드론에서 촬영이 되어지는 영상의 모습도 그 매물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진 촬영 같은 건 굉장히 쉬워요. 매물이 있으면 내가 이 위치까지 가서 제자리에 서서 한번 보고 찍으면 되겠다 해서 찍고, 이렇게 몇 컷만 매물 주변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자, 크로마키 형태로 해서 내가
멘트를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드론 촬영부는 그렇게 하고 현장은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드론 촬영은 철저한 차별화입니다. 그리고 내 채널에 브랜딩하고요. 매수자한테 신뢰를 주고 매도자, 잠재 매도자 고객분들에게 매물 확보를 할 수 있는 차별된 전략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매물 뺏기는 것을 초반에 겁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뺏기면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내 채널을 브랜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누구나 이렇게 쉽게 중개를 할 수 있겠다 싶은 매물만 조심해서 촬영을 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뒤에 배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좀 뺏길 수 있는 매물이다 싶으면 전면이나 낮은 고도에서 매물과 매물 바로 근거리에서 촬영만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하고요. 좀 쉽게 뺏기지 않을 매물이다 하면 이렇게 멀리서 촬영을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고도를 낮춰서 그 매물을 외관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찍으면 결국 지역 중개업소는 다 알게 되는 거 아니냐. 거기 바로 옆만 봐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너무 겁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괜찮은 매물을 멀리서 이제 주변까지 다 찍어버리면 지역 중개업소뿐만이 아니라 업자들이나 타 지역에 계시는 일반 매수자분들이 매물의 위치를 알게 되죠. 그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지역 중개업소만 아는 경우 내가 지역 중개업소보다 잘 팔고 빨리 팔면 되거든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 매수자라든지 타 지역에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 분, 일반 업자분들 이런 것들 다 아는 그런 시기에 내가 촬영을 했을 때는 내가 손실을 보는 사례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실제 지금까지 그 많은 이제 계약건을 했어도 뺏긴 경우가 한 서너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중개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팔면 된다는 생각을 저희도 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가격을 정직하게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돌아 저희한테 오더라는 거죠. 그게 강점이 됩니다. 자, 오늘의 요약입니다. 비도심권의 주택, 촌집, 변원주택이나 이런 매물들은 가능한 드론 촬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내가 채널을 운영하는 거 내 채널이 다른 채널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모든 홍보는 차별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게 어렵고 조작을 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기 때문에 중개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이거 사셔서 연습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매물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드론을 좀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론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딴 건 없어요. 그냥 꾸준히 드론을 띄워서 촬영도 해보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강원도 양양에서 이제 드론 교육도 해봤거든요. 실제 60세 중반 되는 어르신인데 여자분이신데 요거를 연습을 하셔서 지금은 드론 촬영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자, 오늘은 드론 촬영 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봤고요. 저희의 경험에 비추어서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